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 소식. 예. 이게 탑뉴스, 첫 뉴스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 원대의 뇌물수수 그리고 350억 원대의 횡령 혐의로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어젯밤 11시 7분 그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또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그리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인하기 위해서 그 이 전 대통령 집을 방문을 했고요. 이 전 대통령은 곧 나와서 검찰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0시 넘어서 동부구치소에 도착을 해서 이 수감 절차를 받고 수감이 됐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요. 육필로 쓴 그 소회도 네, 그래서 아마 미리 써놨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즉시 이제 바로 올린 것 같다라고 하는데, 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이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가족들, 측근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더 덜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참 참담한 마음으로 기록했을 텐데 어디서 많이 읽은 듯한 그런 글인 것 같아서.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을 때 그때 유서의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좀 있죠. 가필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맥락이 그렇습니다. 많이 비슷합니다. 뭐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글이 써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뭐 고통스러운 시간을 좀 겪었다거나 뭐 나로 인해 뭐 이렇게 가족들 뭐 측근들 계속 이제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비슷한 부분이죠. 근데 뭐 이렇게 얘기는 하시긴 하셨는데 그 언젠간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라면서 여전히 좀 정치 보복 그 주장에 그런 좀 뉘앙스를 느끼게 하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정치 보복인지 아닌지는 뭐 법정에서 판가름 나겠죠. 정치 보복이라고 하기에는 이 혐의가 너무 구체적이고 굉장히 꼼꼼하게 어떤 이루어져 있어요. 통치에 대한 평가보다는 이 개인 비리, 뇌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적 판단이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정치 보복을 했다면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정치 보복을 한 셈이죠. 그렇죠. 측근들이 진술을 했으면 말이죠. 그렇습니다. 또 뭐 그 가깝게 일한 분들 걱정하면서 다 내 책임이다라고 소회를 밝혔지만 또 검찰 조사받을 때는 다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한 거다. 실무자의 책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참모습을 되찾고 이제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 방식이 아마 법정에서 측근들에게 좀 떠넘기는 부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자유한국당 반응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서 이 정치권 등 각계에서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 대체로 환영의 분위기였습니다만 이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집에 있다가 구속될 때 함께 나온 사람 중에 좀 익숙한 얼굴이 몇 분 보였어요. 이 장제원 한국당 수석 대변인도 함께 나왔는데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서 이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무척 잔인하다. 훗날 역사가 문재인 정권과 그들의 검찰을 어떻게 평가할지 지켜보겠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끝으로 다시는 정치 보복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말도 했고요. 근데 참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가만히 보면은 지금 역대 전직 대통령 중에 4명이 구속이 됐는데 모두 지금의 자유한국당 전신 출신이죠. 그렇죠. 또 당사에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초상화도 걸려 있는 거 보면은 그분들도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다. 이런 시사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도 불행한 그런 퇴임. 결국 이제 쫓겨나듯이 나갈 수밖에 없는 쫓겨난 거죠, 사실상. 그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그 측근에 의해서 불행한 삶의 마무리가 있었고요. 참 뭐 여러 가지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참
씁쓸한 아침일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뭐 짐작은 다들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예, 네. 예. 자, 그래요. 자유한국당은. 네, 자유한국당은 그렇고. 정치보복이라는 그런 입장이고. 예. 예. 그 반면에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예. 이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매우 엄격하고도 신중하게 검토한 것으로 판단한다. 혐의를 놓고 봤을 때 인신구속이 불가피했다는 게 법조계뿐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의 눈높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뭐 본인이 자초한 결과라고 하면서 이제 마음껏 다 쓰는 본인 것이라고 말하라라고 네.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바른미래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바른미래당은 제가 지금 체크를 못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 참여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그렇죠. 그분들의 입장은 어떨지 심경이 좀 복잡할 것 같긴 한데. 예, 네, 예. 사실 뭐 자유한국당에서 바른 정당으로 갈라질 때 그 대체로 친이계 인사분들이 많이 그렇죠. 같이 예, 나오셨죠. 예. 네. 바른미래당의 그 입장을 보게 되면은. 네네. 그 이명박 구속에 대해서 마땅한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이 마땅한 결과다. 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박차를 가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발언을 한 분이 이제 김철근 대변인인데 이분은 국민의당 출신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당 출신 분들은 아무래도 뭐 이게 내부에서 동의가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대변인이니까 당연히 당의 입장을 얘기를 하셨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서는 그 이른바 바른정당계와 네. 국민의당계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따가 한번 진수희 이 서울시당 위원장께 네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국 대상에 우리나라가 일시적으로나마 빠졌습니다. 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현지 시각으로 22일 이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일부 동맹국들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예. 밝혔습니다. 예, 예. 일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국의 철강 산업을 보호를 하겠다면서 그 우리와 중국 등을 포함한 이 몇 개국만 대상으로 이 고율의 50%가 넘는 고율의 관세를 매기려고 했어요. 예, 예. 그러다가 우리나라도 뭐 WTO에 뭐 제소를 하겠다라고 예. 하고 뭐 다른 나라도 계속 반발이 굉장히 심하니까 예. 그러면 이 관세 부과율을 좀 낮추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물리자 뭐 이런 방안을 냈었죠. 그렇게 이제 갔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지금 난 겁니다. 그래서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안팎의 비난에 직면을 하고 있는데 결국 또 이 비난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 몇 개국만 빼고 나머지의 관세를 다 부과하는 방안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 우리 측 협상단이 가서 협상을 했는데 예. 그 협상이 좀 잘 이루어졌는지 예. 한국이 빠졌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관세를 다 매기는데 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EU 뭐 이렇게 다른 몇 개 나라들만 그 관세를 매기지가 않으니까 네. 이 철강 제품이 비교적 더 수출이 잘 되는 네, 우리나라로서는 잘 된 상황이 된 거죠. 지난달 19일자 네.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번엔 철강 관세 폭탄. 미국 우방 중에 한국만 타겟이 된 이유를 알아야. 네. 뭐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썼는데 상당히 좀 민망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그때 몇 개국만 고율 관세를 매긴다고 했을 때 네. 우리나라는 포함되고 일본은 빠졌었어요. 네.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조선일보 등에서 네. 거 봐라, 뭐 일본은 미국 말을 잘 들으니까 뭐 네. 관세 폭탄 안 맞았는데 네. 우리는 뭐 미국 말 안 듣고 뭐 남북 대화 뭐 계속 추진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좀 나쁘끄럽게 된 그런 상황이죠. 일본은 그렇습니다.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네. 우리나라가 빠졌고요. 그럼 저 일본 신문이 이번엔 철강 관세 폭탄 미국 우방 중에 일본만 타깃이 된 이유를 알아야. 네. 뭐 이런 거 달면 좋겠네요. 그 미국이랑 그 아베 일본 총리가 네. 최대한 친하게 지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네. 그래서 골프 같이 치러 갔다가 막 넘어지기도 하고 네. 예. 그런 사진들도 찍혔는데 예. 뭐 일본으로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노력을 했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만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좀 뭐랄까 하여튼 그런 식의 시선이 아니라 이런 좀 이렇게 무역 통상 이쪽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 미국은 그냥 철저하게 자기 이익에 맞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고 네,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 뭐 정치적인 어떤 배경이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기보다는 예, 예. 어쨌건 좀 그렇고요. 근데 이게 좀 영구적인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예, 예. 일시적 면제일 가능성이 높고 예. 뭐 우리가 한미 FTA 재협상 중이니까 뭐 협상 상황을 보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도 이제 카드로 하나 쓰려고 남겨놓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뭐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뭐 이 철강 관세 면제 협정까지 뭐 몇 개국만 빼놓는다고 했는데 그 협상의 데드라인이 4월 말이라고 했으니까 예. 뭐 영구적으로 빠질지 아니면 뭐 그때만 빠지고 다시 또 고율의 관세가 매겨질지는 또 4월 말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이 이른바 좌파를 무력시키는 여론전까지 기획했다. 아하.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예,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경찰의 불법 사찰 문건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예. 이 보고된 문서 중에는 경찰이 온 오프라인 좌파 세력 투쟁 여건 무력화라는 보고서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예. 이 검찰이 영포 빌딩 지하에서 압수한 문건 중 하나라고 하고요. 예, 예. 이 내용을 보면 2010년 경찰이 이 좌파에 대응하는 부처별 특별 노하우를 교류를 하고 네. 또 우파 단체, 뭐 탈북자, 네티즌 등을 활용해서 온라인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네.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예. 네, 국민과 싸우려고 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뭐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그리고 4대강 반대 등으로 좌파가 결집을 하고 또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이들의 여론전이 최고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좌파 투쟁에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뭐 부처별로 뭐 트위터, 뭐 블로그, 뭐 어떻게 대응할지 노하우를 서로 교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고요. 예, 예, 예. 또 이후에 경찰이 또 댓글 공작에 나섰다고 해요. 네. 그런 문건이 나온 이후에. 네. 그래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거를 보고하고 네. 아마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니었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보고를 받으면은 준엄하게 꾸짖어야 그 마땅한 것인데. 그랬으면은 경찰이 안 했겠죠. 네. 근데 경찰이 했다는 거죠. 네. 혹시 지시하기까지 한 건지 네.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파든 좌파든 생각의 차이를 참지 못하면 공화국이 아니죠. 네. 그것도 국가 권력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특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억압하는 행태. 네. 역사의 저편으로 보내고 감옥에 가둬야 합니다. 네. 네. 이미 가셨으니까요. 네. 뭐 그분을 제가 특정한 건 아닌데. 아, 그런가요? 네. 저만 독박을 또. 자,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10시 반에 여의도 UFC로 다시 오겠습니다. 이용. 주장에 그런 좀 뉘앙스를 느끼게 하는 대목도 예. 있었습니다. 예. 정치 보복인지 아닌지는 뭐 법정에서 판가름 나겠죠? 정치 보복이라고 하기에는 이 혐의가 너무 구체적이고 네. 네, 굉장히 꼼꼼하게 어떤 이루어져 있어요. 통치에 대한 평가보다는 네. 이 개인 비리, 뇌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적 판단이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정치 보복을 했다면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정치 보복을 한 셈이죠. 예, 그렇죠. 측근들이 진술을 했으면 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뭐 가깝게 일한 분들 걱정하면서 다 내 책임이다라고 소회를 밝혔지만 네. 또 검찰 조사 받을 때는 다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한 거다. 네, 실무자의 책임이다. 그렇게 예.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예. 참모습을 되찾고 이제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 방식이 네. 아마 법정에서 네. 측근들에게 좀 떠넘기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예, 그래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네, 하여간은. 그렇습니다. 예,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자유한국당 반응이 나왔죠. 뜻이 나갈 수밖에 없는 4.19 쫓겨난 거죠, 혁명으로. 사실상. 예. 네. 그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그 측근에 의해서 불행한 네, 네. 삶의 마무리가 있었고요. 참 뭐 여러 가지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참 씁쓸한 아침일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뭐 짐작은 다들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예, 네. 예, 예. 자, 그래요. 자유한국당은 네, 자유한국당은 그렇고 정치 보복이라는 그런 입장이고. 예. 그 반면에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예. 이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매우 엄격하고도 신중하게 검토한 것으로 판단한다. 혐의를 놓고 봤을 때 인신구속이 불가피했다는 게 법조계뿐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의 눈높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뭐 본인이 자초한 결과라고 하면서 이제 마음껏 다 쓰는 본인 것이라고 말하라라고 네.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바른미래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바른미래당은 제가 지금 체크를 못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 참여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그렇죠. 그분들의 입장은 어떨지 좀 심경이 좀 복잡할 것 같긴 한데. 예, 네, 예. 사실 뭐 자유한국당에서 바른 정당으로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 소식. 예. 이게
탑뉴스, 첫 뉴스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 원대의 뇌물수수 그리고 350억 원대의 횡령 혐의로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어젯밤 11시 7분 그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또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그리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인하기 위해서 그 이 전 대통령 집을 방문을 했고요. 이 전 대통령은 곧 나와서 검찰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0시 넘어서 동부구치소에 도착을 해서 이 수감 절차를 받고 수감이 됐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요. 육필로 쓴 그 소회도 그래서 아마 미리 써놨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즉시 이제 바로 올린 것 같다라고 하는데 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이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가족들, 측근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더 덜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참 참담한 마음으로 기록했을 텐데 어디서 많이 읽은 듯한 그런 글인 것 같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을 때 그때 유서의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좀 있죠. 가필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맥락이 그렇습니다. 많이 비슷합니다. 뭐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글이 써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뭐 고통스러운 시간을 좀 겪었다거나 나로 인해 이렇게 가족들 측근들 계속 이제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비슷한 부분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는 하시긴 하셨는데 언젠간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라면서 여전히 좀 정치 보복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서 이 정치권 등 각계에서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 대체로 환영의 분위기였습니다만 이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집에 있다가 구속될 때 함께 나온 사람 중에 좀 익숙한 얼굴이 몇 분 보였어요. 이 장제원 한국당 수석 대변인도 함께 나왔는데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서 이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무척 잔인하다. 훗날 역사가 문재인 정권과 그들의 검찰을 어떻게 평가할지 지켜보겠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끝으로 다시는 정치 보복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말도 했고요. 근데 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보면은 지금 역대 전직 대통령 중에 4명이 구속이 됐는데 모두 지금의 자유한국당 전신 출신이죠. 그렇죠. 또 당사에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초상화도 걸려 있는 거 보면은 그분들도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다. 이런 시사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도 불행한 그런 퇴임. 결국 이제 쫓겨나